네, 안녕하세요. 유산아 오너, 그녀들의 또 다른 이름은 멋진 우리 엄마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요, 성공하신 여성 유산아 CEO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네 분은요, 정말 유산아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리더님들이신데요. 우선 네 분은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유산아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산아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 케어가 가능했었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시스템을 활용한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자유롭지만은 않더라고요. 점점 바빠져서 아이 케어할 시간도 없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혼자서 모든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을 때 지인을 통해서 유산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제품을 먼저 2, 3개월 정도 경험을 했는데 건강에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유산아를 비즈니스로 알아봤지만 사실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망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유산아를 선택한 계기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온 가족이 경제 걱정 없이 2년간 핀란드에서 살다 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늘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산아를 다시 전달받던 날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유산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아이 3명을 데리고 유럽으로 유학을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의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꿈만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해줄 수 있을까? 이뤄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산아라는 일이 그 꿈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그것이 강력한 와이가 됐고요. 그리고 유산아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처음 듣는 나라. 너무 저도 가고 싶네요. 네, 다음. 네, 골드 디렉터 전정입니다. 저는 30년 지기 절친 친구 스폰서님을 통해서 유산아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산아를 접하게 되었을 그 당시에 온전하게 유산아만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23살에 하고 아이의 엄마로 주부로 그렇게 10년이 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고, 그렇게 제가 가장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막 시작했을 그 당시에 유산아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10년이 넘게 주부로 엄마로만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고 또 두 아이의 밝은 미소를 오로지 홀로 지켜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마주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의 벽은 높았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은 직장 생활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가장 최소한의 것, 기본적인 것 이외에 더 좋은 삶,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유산아 비즈니스를 부업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박지숙입니다. 저는 5아이의 엄마고요. 저는 처음에 우리 장현희 스폰서님이신 투석실 간호사 언니로부터 유산화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3교대 내과병동 간호사였고 남편은 인천공항에서 2교대를 하던 직장에 있었고 서로 얼굴을 못 보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월급이 정말 너무나도 뻔했었잖아요. 이 삶이 정말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학 한번 못 보내고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친정 엄마의 허리 수술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타이밍이 맞았던 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친정 엄마는 수술을 안 하게 됐지만 저희 남편은 18년도 10월부터 은퇴를 했고요. 저희 아이는 그때 당시 2명이었지만 5명으로 늘어났고요. 간호사를 계속 했어야 됐다면 셋째부터는 아마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제대로 잡았던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내가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정말 흐릿했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다는 심정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보석처럼 가꾸고 정말 어떻게 됐든 내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작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김은성입니다. 저는 처음에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제품으로 알게 됐었는데요. 제가 결혼 18년 차 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당연히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축복이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5년 만에 첫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둘째 아이도 이렇게 낳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온전히 건강하게 안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크룹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둘째 아이는 조산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심신이 지쳐갔어요. 이런 아픈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제가 어떤 정상적인 직장에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보시고 가정을 꾸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남편의 외벌이만으로는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당장 아이들을 떼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음식하는 걸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음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카페에서 이렇게 공구하는 제가 일을 하면서 유산화를 접하게 됐어요. 단순히 소비자에만 머물러 있던 제가 유산화로 인해서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솔깃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네 분의 스토리가 정말 다양하네요. 쇼핑몰 CEO분, 그다음에 일반 직장에 다니시면서 어떤 상황에 맞아서 이렇게 유산화를 만나게 되신 분들, 그리고 아이의 건강 때문에 만나게 되신 분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환점에서 유산화를 만나신 분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공감되는 이야기가 좀 있으시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유산화는 누구나 시작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유산화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네, 박지숙, 김은성 에메랄드님의 영상 한번 보시죠.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이태양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구급차에 많이 실려가서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유산화 제품을 먹고 엄청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손흥민처럼 축구공을 멀리 차고
잘 하고 싶습니다. 아, 손흥민처럼요. 아우, 대단해요. 유산아 하시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저는 엄마가 유산화를 잘해서 꼭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서 유산화를 할 건가요? 아니요, 그 이유는요? 제가 커서 축구 선수를 해야 할 거니까요. 네. 꿈은 뭐예요? 우리 승리의 꿈은? 볼링하다가 유산화하는 아, 볼링 하다가 유산화 할 거예요? 오, 유산화 하시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가 유산화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장난감 사주는 아, 엄마가 유산화 많이 잘하셔서 성공해서 장난감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커서 유산화를 할 건가요? 거예요. 네, 이유는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고 싶은 이유 말해보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죠? 유산화에 가족이 3대가 유산화를 한다더니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네. 유산화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소유, 가서 유산화 할 거예요? 네? 네. 영상 찍기가 불가하네요.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김은성님의 아들 최승찬입니다. 지금은 세종시 대표 볼링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의 지금의 꿈은 볼링 선수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생생하게 기억이 남진 않지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엄마가 유산화를 알지 못했다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유산화에서 꿈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 너무 작다고 했어요. 유산화에 기여하는 거 이렇게 유산화를 소개시켜준 현진 이모처럼 시스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다이아 언제 가세요? 스타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빨리 서두르세요.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를 보면 하고 싶어요. 엄마는 유산화 안에서 많이 웃어요. 저는 엄마가 웃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헬스팩을 팔아줄 수도 없고, 뭐 소개시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동생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산은 나에게 행복이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줬고, 엄마를 웃게 해주기 때문이다. 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면서 다섯째는 인터뷰 불가. 그렇네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 영상에서 좀 울컥했어요. 저희도 아이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은성 에메랄드님 아이 많이 봤었는데 진짜 많이 컸네요. 저는 딸이 둘인데 여기 안에서 아무래도 사위를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담이고요. 이제 저희 보면 아이들은 보는 대로 이제 배운다고 하잖아요. 유산의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는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에피소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업을 진행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희 시댁 식구분들이랑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딸 아이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은채야,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유산화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아이의 꿈이 유산화라는 걸 처음 들었었기 때문에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시어머님이 그럼 왜 유산화를 하고 싶냐고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유산화를 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서 자기도 유산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눈이 참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가 즐거워 보인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유산화를 했을 때는 아이에게 굉장히 좋아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이가 원할 때 제가 시간을 사용해 줄 수 있었던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아이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한 달 넘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일을 저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일반 회사를 다녔거나 자영업을 했었다면 그런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변동 없이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기간에 골드 디렉터로 승급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아마 그런 만족감들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해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나 건강해졌거든요. 예, 제가 건강해지니까,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가정의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의 에피소드는요, 미팅이 굉장히 좀 아주 많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컨디션도 굉장히 따라주지 않던 그런 날 있잖아요. 예, 제가 미팅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엄마들은 끝나면, 퇴근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또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듦과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어떤 촉으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청소기도 깨끗이 다 밀어져 있었고, 저녁 먹은 설거지도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빨래도 가지런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저는 또 감동받고 기분이 좋았죠. 피곤해서 저는 일찍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제가 가장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그런 짐이 그날은 다 터져나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못나게도 아이들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왜 우냐고 아이가 물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둘러댔습니다.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우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희 두 딸들이 다리를 주물러주기 시작했고요. 큰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갔는데 엄마가 만들어 놓은 꿈판을 보고 너희 엄마 정말 멋지다. 이렇게 멋진 엄마가 너희 엄마에서 넌 참 좋겠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엄마가 좀 멋지긴 하지. 엄마가 엄마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멋지긴 해 라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가 눈물을 좀 멈춰야 되겠는데 주책맞은 엄마가 하염없이 눈물을 더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보는 눈에 엄마가 유산화를 하는 엄마가 멋지고 좀 자랑스러운 그런 엄마로 보여졌다라는 그 사실에 힘들고 고단한 날이었지만 제가 1000% 1000%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나네요. 저는 아이들이 5이어서 참 많은 에피소드와 그 재미난 유산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아이를 업고 미팅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치버 때까지도. 그래서 남편과 주말 부부로 있을 때도 아이를 업고 다이어트 미팅이나 또는 해독 미팅을 많이 했었고 성사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때까지는 친정 엄마가 부산에서 오셔서 이렇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본사를 일찍 와야 됐었을 때 엄마한테 뉴트림이라고 분유를 이제 섞어서 먹이던 시절이었는데 뉴트리밀이 안 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화이버즈를 이렇게 티스푼으로 이렇게 그날 종일 아기가 잘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변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첫째부터 5째가 다 수술로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참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를 해서 계속 서서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첫째부터 셋째 때까지는 조산기가 있었고, 또 둘째부터 넷째 때까지는 황달기도 같이 있었어요. 둘째, 셋째는 조산도 있고 황달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넷째 때부터 조산이 없어지고 마지막 5째 낳을
때는 조산도 없고 황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마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출산을 했었고, 뱃속에서부터 먹은 셋째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 간 적은 없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참 이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스토리를 듣고 저에게 따로 연락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멋지게 많은 추억들을 안겨준 유산아입니다. 뭐 8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에피소드 너무 많죠.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유산아를 소개해 주신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 이외에 집에도 스폰서님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바로 저희 큰아들인데요. 제가 실버 직급에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팅을 하고 나서 서프라이즈로, 제가 이벤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이렇게 학교를 도와주러 이제 갔었어요. 아이를 맞이하러. 근데 언덕에서 정말 엄청 저를 보고 반갑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 날이 유난히도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아이가 서자마자 에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승찬아, 뭐가 잘못됐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 난 또 엄마 배지가 저 언덕에서 보니까 금색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면서 그 은빛이 금빛으로 보였었나 봐요. 우리 엄마가 왜 어디가 모자라서 이렇게 골드를 못 가고 있나. 우리 엄마도 현진 이모처럼, 지연 이모처럼 빨리빨리 저렇게 승급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도대체 골드를 갈 거냐고 저를 쪼아댔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죠.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데 내가 왜 마음을 못 먹고 있었던가. 제가 그때 정말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저는 사업 초창기부터 저희 집에서 줄곧 홈미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큰아이가 보상 플랜에 대한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알아요. 그래서 직급마다 이그제큐티브 직급이 아니면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항상 리더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를 가고 루비를 가고 에메랄드를 가면 축하를 해주기보다, 자, 다음부터 그냥 이그젝 도전입니다. 어머니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저한테 항상 스폰서로서의 항상 리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즐거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유산아를 삶 속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집에 스폰서님과 함께 사시는 분은 어떤지, 집에 스폰서가 살아있다, 개봉박두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 때 저희 아무 데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가 같이 집에 있는 동안에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파트너분하고 이제 고객분들 뭐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번 이게 코로나가 오래 가는데 어떻게 지내냐, 건강 관리는 잘 하고 있냐, 이렇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막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동네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냐, 심심하진 않냐, 엄마가 챙겨주는 영양제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 영양제가 많으니 먹고 가라면서 저희 집 배문을 활짝활짝 열어줘가지고, 제가 그달에 정말 어린이 영양제 유산이 멀자고 면역에 좋다는 그 프로바이오틱을 정말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퍼져가지고요. 그 전화도 또 어찌나 많이 했는지 그달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명세서가 5만 얼마인가 7만 얼마가 나왔어요. 전화 얼마나 돌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보는 게 무섭다. 그리고 이렇게 퍼주는 마음, 이거 사실 아무렇게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 들었고, 여유 있는 엄마라서 참 좋다,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각각 한번 여쭤볼까 해요. 이제 각 리더님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으신데, 우리 특히 이효진 리더님은 승급할 때마다 엄마를 엄청 적극적으로 지지해가 아이들의 힘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도와줬는지 아이들 좀 불러보세요. 같이 좀 듣게. 네, 얘기해 주시죠. 저희 아이들은 평소에도 엄마가 유산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근데 특히 제가 승급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을 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퓨처 빌더 직급을 준비를 할 때였어요. 근데 모든 일들이 원래 이제 목표한 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꿈을 꿨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집 거실에 있잖아. 유산화 상자가 가득한 꿈을 꿨어. 엄마 사업이 너무 잘 될 건가 봐. 엄마 파트너분들도 많아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이의 이야기였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잘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힘으로 퓨처빌더를 잘 마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때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정말 파트너분들이 여러 분 생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꿈들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골드 승급을 준비할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제 암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혼자서 온전히 케어를 하고 또 유산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나 잘 해주었고요. 특히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골드 승급 기간에 엄마 꼭 골드 가야 된다면서 스스로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면서 저의 정말 든든한 조력자가 돼줬고, 또 제가 없을 땐 암투병 중이셨던 저희 엄마 옆에서 말벗도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늦게 끝날 때면 동생을 직접 받아서 씻기고 저녁까지 차려주면서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저의 조력자가 돼줬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골드 디렉터를 잘 달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생각을 하면 늘 고마움에 제가 울컥하곤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은찬아, 엄마가 골드 디렉터 달성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네, 울컥했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전정미 리더님은요, 유산화 시작하시기 전하고 이제 후가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엄마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유산화 하기 전과의 달라진 모습은, 처음에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시작은 했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엄마는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엄마였나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살기가 바빠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사실 힘든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부러뜨려서 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을 깨먹고 오는 날에는 저는 화부터 냈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아이에게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와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없었던 그 당시에 저는 아이에게 화를 먼저 냈던 그런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핸드폰 수리 비용이 걱정이 되고 새 안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팀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어가는 사이에 저만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저희 딸들도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기다려 주었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딸들이었습니다. 제가 골드 가는 4주 동안 굉장히 바빴지만 그렇게 고마운 딸들에게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로망인 아이폰을 제가 현금 주고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아이들에 대한 작은 보상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저에게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셋을 지킬 수 있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더욱더 열심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올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아이들도 결국에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이들과 함께 걱정 없이 온 시간을 함께 하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산화로 만들어 놓은 권리 수입 덕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제가 만들어 놓은 권리 수입 덕분에 이제는 저는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가진 그런 엄마로 달라졌습니다. 아, 네. 진짜 골드 디렉터 되시고 아이폰 현금으로 그거밖에 안 들리네요. 저도 우리 전정민 이사님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순간 아이폰 갖고 싶거든요. 네. 박지수 골드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가 5명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거리 후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아이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특별한 꿈이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도 많고요. 이미 이룬 꿈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남 담양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 아이들이 유산화를 안다는 것만 해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어떤 게 중요한가를 지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어른이 돼서 알았는데.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도 꼴찌부터 1등까지 해봤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공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좋아하는 걸 하되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유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유럽에서 1년 살이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당장은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를 해도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앞당겨졌는데 저희 남편과 저는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빨리 패스를 하고 빨리 패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빨리 패스를 하고 유산화 컨벤션을 정말 저랑 같이 다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빠르게 해외 대학에서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9살, 7살, 5살, 3살, 14개월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피아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아이들과 정말 유산화로 이뤄갈 수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꿈들이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성, 사실 유산화의 아들이 있잖아요. 집에 유산화의 스폰서이자 아들이 있는데 에메랄드까지 성장하시는 동안에 아이들도 같이 성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만큼 또 지금까지 온 만큼 이렇게 성장한 만큼 저희 아이들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정말 큰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픈 아이들은 조금 더 또 일반 아이들보다 많이 성숙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큰아들이 정말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치매 초기에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가량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할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에 사실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큰아이가 그렇게 이제 몸이 아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엄마 마음 아플까봐 눈물 한번 흘리지 않던 그런 속 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또 유산화 안에서도 너무 잘 해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큰지라 아이가 웬만하면 본인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미취학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귀가를 해서 할머니 저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동생을 슬며시 도시락을 내놓고 동생을 욕실로 데려가서 샤워도 시켜주고 샴푸 모자를 씌워서 머리도 감겨주고 나와서 바디너리셔도 발라주고 내복도 입혀주고, 지금도 저는 단 한 번도 음식 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쓰레기 같은 걸 제 손으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제가 보기도 전에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아마 이 두 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유산화 사업을 아마 이렇게 탄탄하게 또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저한테 그냥 엄마가 빨리빨리 다이아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가장 힘겹고 가장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도 제 삶의 시기에도 저희 아들이 그때 당시에 8살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뭔가 그냥 힘들어 보였나 봐요. 일이 아니라 그냥 삶적으로 제가 지쳐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8살짜리 아이가 제 어깨 위에 손을 덕하니 얹어뒀더니 엄마, 난 다 알아.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걸. 나는 다이아몬드인 현진 이모도 너무 멋있는데 그냥 나는 유산아 안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멋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줬었던 그 목소리와 멘트가 사실 저한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됐었습니다. 승찬아, 승혁아, 엄마 보물들, 엄마 전부, 너희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웃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해. 지금 이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에게 든든한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뭐든 다 해내주는 요술램프가 되어주고 싶어. 엄마 옆에서 끝까지 믿어주고 유산아 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들이어서 너무 사랑해. 아, 네. 정말 아이들이 엄마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울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잠시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진 리더님과 정정미 리더님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진 골드님의 딸 정은채입니다. 제 꿈은 유산을 하면서 유명한 댄서가 되고 유명한 스타들을 만나서 유산화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유산화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좋고 엄마가 앞으로도 유산화하는 거 내가 많이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화 일을 하면은 다른 일보다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일도 하면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으니까. 마이로먼치 박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는 엄마가 행복해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더더욱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매주 금요일마다 맛있는 거를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되시면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 디렉터 전정미의 엄마의 둘째 딸 박정은입니다. 저는 지루하지 않고 소통이 잘 되는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또 저의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세계 곳곳을 돈 걱정을 하지 않으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유산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이뤄내는 모습도 보고 하며 저희 엄마처럼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데려가는 여행이라서 엄청난 큰 기대감과 설렘을 안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여행보다 훨씬 더 즐거움과 추억을 많이 쌓고 온 여행이라서 좋았고요. 엄마와 단둘이 처음 갔던 여행이라서 더 의미가 있었고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하면서 언니가 생각이 났었는데 다음번 여행에는 언니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들은 항상 제 인생에서 최고로 꼽히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앞으로도 화이팅! 집에서 저희를 보살펴주고 살림을 하는 엄마의 모습도 좋았지만 일을 시작하고 유산화를 하면서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었는데요. 예전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저희에게 표현해주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모습이 당돌차고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저를 데려다 주신다면서 핑크색 추리닝을 세트로 입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학교에 오시게 되면 다른 엄마들보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또각또각 걸어오시는 모습이 가장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도 저희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늘 언니와 나를 위해서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희생하고 돌봐주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사했어요. 항상 말은 안 해도 많이 사랑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꼭 커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게 호강시켜드릴게요. 앞으로의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누구에게나 박수를 받는 엄마가 되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엄마 화이팅! 아, 네. 너무 예쁘죠? 엄마 화이팅! 네. 아, 진짜 우리 딸들 보고 있니? 네. 많은 정말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응원도 같이 받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 이효진 골드님 2020 제주 프로모션 아이와의 약속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셔서 달성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아이와 유산화를 만들고 싶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스폰서님과 유산화 그 삼척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은 데려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많은 리더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오셨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참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여행을 왔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뭔가 목표를 하고 또 그걸 달성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가 내년에 제주도에 너랑 같이 꼭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 프로모션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저희 딸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시간을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거기에 좀 추가를 한 멋진 계획은요. 프로모션 앞뒤로 좀 더 시간을 내서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서 좀 더 장기간 저희 가족만의 추억을 만들려고 해요. 요즘 유행하는 제주살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가족만 지낼 멋진 정원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도 제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시간만 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런 좋은 때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산화 비즈니스 정말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이들 너무 좋겠네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아이들하고 계획해서 다녀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추억이 많이 쌓이고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왜 할 얘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추억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구나라는 걸 사실 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효진 리더님처럼 아이들하고 추억을 많이 쌓고 있는데 또 계획 세우셨으니까 너무 설레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미 리더님은 이제 이미 성공하신 우리 유산화 리더로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유산화를 진행하신 리더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10년이 넘게 가정주부로 그렇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살림을 하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케어하면서 아이에게 시간을 쏟는 것이 저의 전부였고 제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지 못하게 뜻하지 않게 제가 홀로서기를 하고 가장이 되면서부터는 온전하게 사랑하는 저희 딸들에게 시간을 쏟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적응해 주었고 오히려 엄마를 응원하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내는 독립적인 아이들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유산화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와 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공부를 봐주기만 했던 엄마였고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를 했던 그런 엄마가 어느 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제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직접 보상 플랜 푸는 연습을 하고요. 강의가 잡히는 날에는 아이한테 강의 좀 들어봐 달라고 그렇게 그러한 모습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제가 해내간 것이 아니라 유산화 안에서 하나씩 일어나가고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해하는 그런 저를 보면서 더욱더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와 시간을 쏟고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엄마로서 해줄 것이 많은 그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엄마를 어쩌면 더 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아이를 키웠던 저희 딸들의 친구 엄마들이 저에게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너처럼 빨리 일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내가 지금에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커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유산화 비즈니스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요. 아이들과 조금 함께 해주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유산화 안에서 즐겁게 일하는 열정을 쏟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아이들은 그런 행복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더 의젓하게 자라줄 거고 또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책 읽는 엄마, 책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책 읽는 엄마, 보여주는 엄마가 정말 더 중요하죠. 정말 저희에게 지혜가 되는 조언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지숙 리더님은 아이가 무려 5이십니다. 5. 근데 그렇게 아이가 이제 고만고만하다고 하죠.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유산화 비전을 보고 시간 속에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유산화 비전은 봤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 때문에 안 되겠어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제가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전업의 시기 때 그때 결단할 때도 저희 아이들의 나이는 4살이었고 15개월이었어요. 그때 당시 300만 원 가까이 간호사 월급을 받았었고 유산화 주급으로 5만 원 받는 그 유산화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똑같은 시기가 돼서 다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더 빨리 그리고 더 확실히 내 목표를 정하고 더 빨리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더 힘들지 않은 상황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그리고 20대 때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있을 건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미국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국을 밟은 건 이 유산화라는 예방의학이 가능한 회사를 선택하면서 가능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보기 위해서 미국 컨벤션을 갔는데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겠잖아요. 두 아이들을 남겨놓고 친정 엄마와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야 됐었고 그 성공 시스템을 나는 타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 뱃속에 5개월의 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면 초과잖아요. 그냥 갈 수 없어요. 그 누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정말 임신을 했다고 하면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 선하시잖아요. 장현희 스폰서님과 양미경 스폰서님이 그냥 못 가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한 채 한 달 전까지도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내가 성공해야겠으니까 나는 성공 시스템을 타야 되니까 비밀을 유지한 채 그렇게 미국 땅을 밟았었어요. 거기서 펑펑 울고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스폰서님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해내야 되겠다. 내가 성공 시스템을 타고 내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스폰서님들께 미팅 의뢰했던 것도 다 제가 뛰면서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내 몸에 장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우리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다 보니까 그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자신감을 많이 잃고 지내시더라고요. 미팅 때 만나면 아이가 3명이라 그러면 그냥 제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하시라 그래요. 유산화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오고 계세요. 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댁과 친정의 가문을 모두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내가 바꿀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저희 회사잖아요. 너무나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읽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가족의 꿈판을 만드는 엄마, 가족의 꿈을 이뤄주는 엄마.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것 같아요. 엄마,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유산화에서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신 우리 리더님이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유산화 키즈 여러분, 엄마들이 너희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고 더 멋진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했고 또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너희들 덕분에 유산화 사업도 큰 도움 받아서 힘을 낼 수 있었어. 엄마들도 엄마가 처음이라 일과 육아 모두 다 잘해내기가 사실 많이 서투르고 부족했지만 너희들에게만큼은 최고의 엄마로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어. 엄마들 끝까지 믿어줄 거지? 너희가 믿어준다면 엄마들은 더 올바르고 강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유산화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더 멋지게 살아낼 가치와 용기를 얻게 냈어. 너희들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을 선물해주고 싶다. 유산화 상속자들, 우리 가족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자. 엄마들은 너희가 건강하고 또 올곧은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라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어. 엄마들 아들,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오늘도 많이 사랑한다.
네, 정말 저희 엄마들의 대표를 하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멋진 유사나 여성 CEO 엄마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는 강하다. 엄마는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성장하신 리더님들의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 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엄마라는 이름으로 멋진 강의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리더님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지금까지 호스트 윤소영이었습니다. 안녕!